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2월 28일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에 대한 소식을 제가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새벽 00시에 좀 안 좋은 시간이죠. 이 시간대에 또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박싱데이 경기가 있을 예정인데, 경기 전에 엔제 감독이 정말 충격적인 부상 상황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을 근거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1월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어떤 선수들을 영입할 것인지가 밝혀진 상황인데, 정말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까지 제가 전부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연말 연시인데 건강 잘 챙기시고, 제가 구독자 10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구독하시면 내년에 새해 복 더 많이 받으실걸요.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울버햄튼과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양팀의 순위표를 살펴보면 토트넘이 또 졌고요. 그래서 7승 2무 9패를 기록하면서 12위에 랭크되어 있고, 울버햄튼은 4승 3무 11패를 기록했는데 2연승을 기록하면서 현재 토트넘과 승점 차이가 8점 밖에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2연패, 울버햄튼은 2연승을 기록하면서 울버햄튼의 사기와 기세가 좋고, 토트넘은 이제 분위기가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울버햄튼에게 모두 잡혔던 엔제 감독의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정말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제 감독은 팀의 부상 상황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선수들의 부상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구신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현재 드라구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드라구신은 분명히 발목을 삐었고 계속 경기를 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드라구신이 복귀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드라구신이 어떻게 될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번 울버햄튼과 경기 드라구신이 못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훈련 뛰는 거 봐서 보자 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상 이슈가 있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는데, 스펜스가 퇴장을 당해서 우리는 스펜스를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이지만 그 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면서 일단 드라구신 빼고 추가 부상자는 없다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 데이비스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는데, 벤 데이비스가 출전에 근접했고 일요일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인터뷰에서 언급하셨는데, 벤 데이비스가 복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는데, 아닙니다. 벤 데이비스는 제외되었습니다. 불행히도 훈련에서 차질이 생겨서 몇 주 더 결장할 예정입니다. 벤 데이비스는 사라졌습니다 하면서 일단 벤 데이비스가 또 앞으로 못 나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와,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센터백 수비 쪽에서 남은 선택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는데, 엔제 감독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꽤 오랫동안 그래 왔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겨내면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의 특성과 우리가 가진 경기 일정 덕분에 우리는 항상 이겨낼 수 있는 좋은 경계선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험 무대가 되겠지만 우리가 처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처리하고 일요일 경기를 준비할 것입니다 하면서 일단은 벤 데이비스도 못 나온다고 밝혔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이겨내겠다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일단 로메로가 부상으로 못 나옵니다. 반더벤도 못 나오고요. 그리고 드라구신도 발목에 삐어서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주는 엔제 감독이었고, 그리고 이제 전문 센터백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해주었던 벤 데이비스도 이번 경기 못 나온다고 밝혀지면서 현재 센터백 자원이 아예 없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경기에서 기용할 수 있는 수비 자원들을 살펴보면 포로, 그리고 아치 그레이, 우도기,
그리고 레길론 이렇게 4명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와, 이렇게 수비가 없는데 울버햄튼 이길 수 있을까요? 황희찬 선수가 복귀하면서 골맛을 봤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에게도 골을 허용할 수 있는 이번 토트넘의 엄청나게 다 망가진 수비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전문 센터백이 다 부상을 당한 가운데 토트넘이 1월 이적 시장에서 계획이 공개가 되었는데, 스탠다드 스포츠에 따르면 아치 그레이가 센터백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1월 달에 수비수를 한 명 더 영입해야 한다는 압박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최전방 공격수를 우선적으로 영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정말 미친 소식이 전해졌죠. 18살 아치 그레이가 조금 잘해주니까 다니엘 레비는, 그래, 아치 그레이 잘하잖아, 왜 수비수 영입해, 우리 그냥 공격수 영입할 거야 라고, 이런 토트넘의 1월 이적시장 영입 방침이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 진짜 일리가 없습니다 라고 어이없어 하는 팬도 있었고, 우리는 레비를 짐을 싸서 쫓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아, 제발 레비 회장님 우리의 부탁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제발 이게 뭐하는 짓이냐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이런 소식이 사실일 리가 없습니다 라면서 어이가 없는 소식이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그러니까 토트넘의 수뇌부들은 18살짜리에게 그렇게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군요.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누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주세요 하면서 왜 선수 영입 안 하고 18살짜리 그레이에게 왜 더 잘하라고 압박하냐 라고 분노하는 팬도 있었고요. 와, 레비 회장이 또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보고 말았군요 라고 어이없어 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반응 뭉텅이를 살펴보면 하하하하하 하면서 어이없어 하고 있었고요. 또 어이없어 하는 이모티콘을 넣은 팬도 있었고, 그레이는 센터백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레이의 잠재력을 우리는 낭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센터백이 아닌 그레이를 고수하는 대신에 다른 센터백을 영입하는 게 어떨까요? 라면서, 왜 그레이는 미드필더가 본래 포지션이잖아, 근데 왜 센터백으로 기용하냐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어이없어하고 말도 안 된다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비에게 품은 분노의 양 때문에 제가 건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레비를 욕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정말 토트넘 이적 시장이 미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수비수가 없는데 또 수비수를 영입을 안 하고 공격수를 영입한다고 하는데, 엔제 감독의 입김도 약간 들어간 것 같은데 토트넘은 미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의 이 미친 이적 시장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현재 자신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불만을 품었다는 소식은 토트넘 핫스퍼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터무니없는 계약 진행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손흥민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토트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손흥민은 보인다. 타임즈가 12월 21일에 보도한 소식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이 30대 후반까지 팀에 남기를 원한다. 그런데 새로운 계약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하면서 의미심장하게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손흥민의 현재 계약은 시즌이 끝나면 만료가 된다. 근데 토트넘은 손흥민의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토트넘은 그 옵션을 행사할 의향이 있다 라고 독일 1티어 플레텐버그 기자가 11월 22일에 보도했다고 기사는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전 스카우터 출신 브라이언 킹은 토트넘 핫스퍼 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손흥민과 재계약 문제에 대해서 3개월에서 4개월 전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축구 커리어를 바친 훌륭한 선수입니다. 손흥민이 축구 클럽에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손흥민보다
토트넘에 충실했던 선수는 없었습니다. 손흥민의 최근 플레이를 보면 손흥민의 마음이 여전히 토트넘에 100%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손흥민이었다면 분명 억울했을 겁니다. 손흥민이 지금 행복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 몇 년이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손흥민은 사실상 토트넘에 온 첫날부터 스타 선수였습니다. 라면서 브라이언 킹은 손흥민이 토트넘의 레전드인데 토트넘에 헌신한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대우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3개월, 4개월 전에 이제 계약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야 했다라고 코멘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토트넘 핫스퍼 뉴스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를 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계약 연장에 불만을 품었나? 손흥민은 자신의 계약 상황이 처리된 방식에 대해서 행복해하실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 이 한국 선수는 경기장 안팎에서 클럽의 가장 중요한 선수 중에 한 명이다. 그런데 손흥민의 미래가 처리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제 손흥민은 32살인데 그가 최근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이 스타 선수 활약을 다시 원한다면 손흥민의 당장의 미래를 정하는 것이 빠르고 쉬운 방법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일단 이 매체는 손흥민 선수가 일단 토트넘에 불만을 품었을 것이라고, 손흥민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도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제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일단 선수가 시즌, 그러니까 계약 기간 마지막 기간이 되면은 상당한 이제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심리적 요인과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에 집중할 수 없다고 하네요. 당연하죠. 일단 토트넘에 남을지 안 남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기에 집중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 동료들과 팬들 간의 관계도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토트넘에서 남을 생각으로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뛸 수 있겠지만 토트넘에서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심리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계속 재계약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뭐 밖에서 항상 노는 것도 아니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이적설들을 손흥민 선수가 볼 가능성도 있겠고, 그리고 또 팀의 태도도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토트넘 측이 손흥민 선수에게 확답을 주지 않는다면 손흥민 선수 스스로도 이제 이적 시장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토트넘 핫스퍼 뉴스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최근 좋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재계약이 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현재 토트넘의 대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5일만 지나면은 상황이 바뀐다고 할 수 있는데요. 5일만 지나면 이제 1월 1일이 되고 보스만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보스만 룰에 따라서 선수는 자신의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다른 팀과 자유롭게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이 6월 30일에 만료되는 선수는 1월 1일부터 자유롭게 다른 클럽과 사전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토트넘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수의 이적료 없이 여름에 새로운 팀에 합류할 수 있는 더 유리한 위치에서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한 뭐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뭐 레알 마드리드 등등등 다양한 클럽들과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할 수 있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뛰면서 쌓은 스탯들을 살펴보면 토트넘에서 모든 대회 429경기 출전, 169골, 90도움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입니다. 어떤 리그에서 봐도 이렇게 한 클럽에서 꾸준하게 골을 넣었던 선수는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앞으로 5일만 지나면은 1월 1일
보수만 룰이 적용이 되면서 빅클럽들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토트넘에서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가 또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 다른 빅클럽들이 5일 뒤에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에 동의 없이 이제 수많은 계약을 협상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부터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적 소식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해드려 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